자, 5강으로 찾아왔어요. 다시 왔죠? 예, 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다. 왜 중요한지 잘 봐. 내가 몇 번 강조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게 무슨 얘기했냐? 첫 번째, 음악론 공부했어 우리. 그죠? 그래서 음악론 1강 오리엔테이션이었고 2강, 3강, 4강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론 공부했고, 음악론은 음원의 개념 알아야 되고 또 음원의 변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통사론이 있고 통사론이 있는데, 통사론과 통사론이 있는데, 요 두 가지 강의가 수업이 어렵다면 어렵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다면 쉬워. 근데 선생님이 적어도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렵든 쉽든지 간에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들으려는 말이지. 통사론 강의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으려는 말이지. 오늘 하는 얘기를 반드시 완벽하게 내 걸로 숙지를 해야 돼. 그래서 몇 가지 글자를 좀 외워야 됩니다. 한 20단 정도를 외워야 돼. 자, 그럼 5강은 뭐냐? 자, 해봐요. 교재는 이제 교재 되게 단순하죠. 자, 5강은요, 품사와 문장 성분인데, 자, 품사와 문장 성분이란 말이에요. 문장 성분인데, 요걸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품사 교재에 뭐라고 썼어? 품사는 단어의 뭐다? 이름이라고 했고요. 그 품사를 나누는 기준은 형태에 따라서 변하는 품사하고 변하지 않는 불변어와 그러니까 불변어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는 체험, 관계형, 용어, 수식어, 독립어이 있고, 의미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사, 감탄사가 있는데 감탄사 교재에 빠졌다. 네, 보충해서 넣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그냥 교재는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선생님은 잘 보란 말이에요. 자, 봐봐. 품사는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단어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자, 단어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품사는 항상 뒤가 사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선은 됐어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꼭 같이 공부해야 돼. 이걸 보통 따로 공부하거든. 근데 선생님은 꼭 같이 공부합니다. 따로 공부하면 더 헷갈려요. 그죠?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자, 문장 성분은 단어의 직책이다라고 보는데, 그럼 어디 안에서의 직책이냐? 문장 안에서의 직책이라고 보고, 항상 끝에는 뭐로 끝나냐? 어로 끝난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게 도대체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직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름은요 윤정석이야. 윤정석이야. 그럼 이제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적어도 지금 문법 시간이니까, 너의 품사는 뭐니? 그러면 나는 뭘 말하는데, 나 윤정석이야. 왜? 품사 이거는 뭐라고? 이름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의 문장 성분은 뭐니라고 하면 단어에 뭐라고 했죠? 직책이라고 했죠. 그럼 나의 직책이죠. 그럼 가령 이 학원에 오는 선생님, 너희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지. 그치? 이제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빠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혹은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나는 뭐가 되기도 해? 아들이 되기도 해. 막내 아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가게에 가면 뭐가 되기도 하고 고객이 되기도 하죠. 나중에 내가 혹시 나이 들어가지고 내 아들어머니가 혹은 내 딸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면 나는 그때는 뭐가 되기도 해?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이게 뭡니까? 품사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내가 아빠가 되고 어디서는 선생님이고 어디서는 아빠가 어디서는 고객이 된다고 해서 나의 품사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품사는 고정돼서 문장 성분은 바뀔 수 있고, 반대로 문장 성분은 바뀌더라도 품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야, 상상하면 알아보는데, 자, 품사는 그러면 품사는 진짜 안 바뀌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내가 맘만 먹으면 바꿀 수 있죠? 그죠? 대신 바꾸려면 그냥 바꾸는 게 아니죠. 국가의 어떤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뭐 동사무소를 가든지 구청을 가든지 해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뭐 해야 되니까 이름을 바꿀 수 있죠. 예. 품사도 바뀔 수 있어.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 거쳐서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전반적인 맥을 좀 잡아볼게. 자, 첫 번째 품사의 종류는 체형이 있어. 체형. 개념 잘 잡아야 돼. 여기서 체형은 몸뚱아리입니다. 요 몸뚱아리. 팔다리를 제외한 몸뚱아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체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의 특징 굉장히 뭐하지? 중요하지. 야, 팔 하나 없어도 우리 뭐 할 수 있어? 살 수 있지. 하지만 몸뚱아리가 있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죠? 요만큼 몸 뚫려서 살 수 있어 없어? 죽죠. 되게 중요한 녀석입니다. 개념은 그렇게 잡아야 돼. 자, 어떻다 적으면서 들어야지. 어떻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팔 다리에 비해서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팔 다리는 봐봐. 내가 이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몸뚱아리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몸뚱아리의 특징은 뭐가 있냐? 모양이 변하지 않아. 체형의 특징은 모양이 변하지 않아. 이해돼요? 자, 봐봐. 그럼 체형의 종류는 뭐가 있냐?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수사가 있단 말이야.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단 말이야. 아, 그냥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게 바로 맞아.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지금은 체형의 종류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고 하는 것과 이 녀석의 중요한 특징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며 또한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봐봐. 한마디로 모양이 변화 안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성격이 굉장히 고지식하다는 거지. 그러면 고지식하다는 말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변화하기가 쉽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다양한 문장에서 이 체형을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 필요로 한 녀석이 있는데 바로 그 녀석이 뭐냐? 관계형이야. 그럼 개념, 관계형의 개념은 뭐가 되는 거야? 오로지 뭐 할 때만, 관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 바로 관계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관계형은 뭐가 있냐? 조사가 있어. 조사 자세하게 또 알아야 돼. 조사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 풀 수 없어. 하지만 조사가 있다는 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 자, 그럼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성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봐봐.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품사를 한번 대답해 볼까? 품사를. 자, 봐봐. 철수의 품사는 뭐지? 명사죠. 그죠? 밥의 품사는 뭐지? 아, 명사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만 해볼게. 그러면 이 명사 뒤에 관계형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 했어? 조사가 하는 역할은 체형과 관계할 때 쓰인다고 했죠. 즉, 체형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녀석들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야? 조사라고 부를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근데 조사가 하는 일은 뭐라고 했어? 아까 체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단단하다고 했지. 고지식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다양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성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요 부분의 문장성분이 뭘까? 선생님이 아직 안 가르쳐줬지? 안 가르쳐줬지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봐봐. 문장성분은 단어의 문장 안에서의 직책으로 뭘로 끝난다? 어로 끝난다고 있어. D가 뭐로 끝나? 어로 끝나. 그럼 봐봐. 철수가 밥을 먹는다 해서 이 철수가의 문장성분은 뭘까? 뭐야? 뭐겠어? 응, 알죠? 뭐야? 주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밥을. 자, 문장성분 뭘까? 이제 뭐야? 그럼 뭐겠어? 뭘 먹어? 목적어야. 밥을 먹어. 목적어야. 그죠? 그러면 먹는다는 뭘까? 문장성분. 그래서 주어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어서 이런 걸 우리가 서술어라고 하는데, 서술어는 아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어하고 목적어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영어 문법식을 한두 번 나오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봐봐. 내가 단어를 여기까지 쳤단 말이야. 즉 조사까지 포함해서 목적어 개념이 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그 밥이라고 하는 명사는요, 이 문장 안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을 목적어로 기록쓰면 안 된다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체형은 그게 있는다고 했지. 변화가 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뒤에 있는 관계어를 바꿔주면 문장에서 우리가 뭐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밥이 뭐 책상에 밥상에 있다 라고 해봐요. 자, 이거는 우선 보자고. 그럼 봐봐. 이번에는 똑같은 밥, 여기서 명사로 쓰였던 밥이 이번에는 문장성분이 뭐로 되고 있어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주어로 쓰이고 있죠. 뭐 때문에 주어로 쓰는 게 달라진 거야? 아까는 을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였다면,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똑같은 밥이 뭐로 쓰이고 있어?
주어로 쓰이고 있죠. 이 개념이죠. 윤정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는 선생님이 되겠지만 어디서는 나도 학생이 될 수 있죠. 가령 선생님이 뭐 그림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 배우고 갔을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야? 학생이 될 수도 있잖아.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문장 성분을 다양하게 해주는 녀석. 즉 체험의 간단함을 보완해줌으로써 문장 성분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주는 녀석이 뭐다? 조사다. 이해됐죠? 조사의 자세한 종류까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복잡해하는 개념이 나와. 자, 영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영어의 영자는 쓸 영자. 팔다리 같은 녀석이라고 보면 돼. 모양이 뭐하다고 그랬지? 변한다고 그랬지. 자, 제일 중요한 개념. 영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양의 변화예요. 모양이 변함으로써 서술의 주어의 상태나 질, 운동, 행동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영어로 종류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문법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형용사는 꾸며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요. 자, 동사는요 동작을 드러낼 거고 형용사는 상태나 질을 드러내는 게 형용사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영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모양이 변한다는 거야. 그 모양 변화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좀 단순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봐봐요. 먹다라고 하는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이 먹다는 동사예요. 동사인데 이거 모양이 변한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변하냐? 외우세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었어.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변할. 진짜 이게 영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거 변하지 않는 요 부분을 우리는 간이라고 불러. 근이랑 헷갈리면 안 돼. 어간이야. 어간의 개념은요 모양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뜻이지 그 안에 뜻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는 중요하잖아. 자, 어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뜻이 아니라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모양이 변하는 부분이니까 어미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어미고 이것도 어미고 이것도 어미야.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뭐라고 그래? 어미 변화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동사 형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뭐한다? 어미가 뭐한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조금 까다로워질 거야.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으로 문장 공부하고 같이 얘기할 건데 그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배워야 될 게 뭐냐? 수식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수식어.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건 요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거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의미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자, 수식어는 뭐가 있냐? 관형사라고 하는 녀석과 부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그럼 관형사는 무엇을 수식해주냐? 수식어는 이름 붙이긴 했지만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한한다라고 하는 뜻이 좀 더 편할 겁니다. 제한해주는 역할을 해요. 좀 뭘 제한해주냐? 뒤에 나오는 관형사가 제한해주는 녀석은 뒤에 나오는 체언을 제한해주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관형사 다음에 체언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잡으세요. 자, 뭐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서술해 봅시다. 남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앞에다가 그라고 하는 걸 붙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남자야? 남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의 남자인데 내가 말하자면 특정한 한 남자를 뭐 해주고 있어? 제한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의 품사가 뭐가 된다고? 관형사가 되는 거야. 관형사. 이해됐죠? 그러면 문장 성분은 뭐라고 하면 되냐? 이거 관형 뭐야?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문장 성분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뭐 있었어? 자, 중간 점검한 겁시다. 자, 주어 있었지? 그 다음 목적어 있었지? 그 다음 서술어 있었잖아. 여기까지 머리로 까는 거 없잖아. 여기 지금 하나 더 추가된 거야. 뭐? 관형어. 이렇게 추가된 거야. 네 가지 배운 거야. 네 가지. 그러면 관형어를 하는 일은 뭐야? 뒤에 나오는 체언을 뭐 해준다? 수식해준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근데 이게 왜 어렵다고 내가 오늘 깔았냐? 이게 용언이랑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야. 잘 봐봐. 자, 자, 뭐 잘생긴 남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했을 때 봐봐. 이 잘생긴이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 남자는 뭐 해주고 있어? 제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관형어야. 관형어란 말이야. 역할은 관형어야. 품사는 뭘까? 품사는 관형사 아니야. 왜? 이 녀석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잘생기다에서 왔겠지. 잘생기다가 뭐 했어? 모양을 변해서 잘생긴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녀석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모양이 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일제. 그러니까 이 녀석의 품사는 뭐냐? 형용사입니다. 관형사 아니에요. 즉 모양 용언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모양이 변한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양이 변한다라고 하면 그 녀석은 이 녀석과 이 녀석에서는 모양 변하는 녀석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용언에서 그 녀석의 품사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관형사로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 공부해야 되는데 봐봐. 관형사는 수식어로서 뒤에 나오는 뭘? 체안해주고 수식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남는 거 뭐밖에 없어. 자 봐봐. 조사 아니면 동사, 형용사인데 조사는 얘랑 관계할 때만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부사가 수식해주는 녀석은 뭐밖에 없겠어. 남는 거는 에이 용언이야. 용언을 수식해주는 녀석이 바로 뭐다? 부사다. 용언을 수식해주는 녀석이 바로 뭐다? 부사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은 약간 간사해서요, 자기 자신을 수식해주기도 하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야. 영어에서 부사하는 역할과 굉장히 같다라고 봐도 됩니다. 흡사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럼 그런 게 뭐가 있냐? 자, 봅시다. 자, 철수가 밥을 허겁지겁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품사구문 슬슬 될 수 있겠죠. 아까도 봤다시피 이 녀석은 뭐야? 명사라고 했죠. 품사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 녀석은 뭘까? 조사라고 했죠. 이 녀석은 뭘까? 명사겠네. 이 녀석은 뭘까? 조사겠죠. 이 녀석은 뭘까요? 이 녀석이 지금 어디에 걸리고 있어? 에이, 요 뒤에 먹는다에 걸리고 있죠. 맞아. 먹는다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뒤에 나오는 뭐야? 동사가 형사. 정확히는 여기서는 동사의 서술을 보여주고 있어. 제안해주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먹고 있어?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저렇게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도 먹을 수 있는데 허겁지겁 먹는다고 표현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녀석은 뭐야? 부사야. 됐어? 자, 먹는다는 단어는 뭐야? 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문장성문 대답해볼까? 자,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철수가. 누가? 철수가. 주어. 됐죠? 밥을 무엇을 먹자고. 됐어? 자, 먹는다. 뭡니까? 서술해줘. 에이, 이 녀석은 뭘까요? 이 녀석이 바로 뭐냐? 부사어야, 부사어. 자, 그러면 문장성분 중에서 관형어도 있고 부사어도 공부했어. 자, 공부 안 하는 게 지금 문장성분에서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게 딱 두 가지 더 있어. 뭐 있냐? 보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보어도 나중에 공부할 거고 독립어는 공부 안 하고 독립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뭐 엄마야 막 이런 식의 감탄사를 물어보면 돼. 자, 여기 지금 품사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어야 되거든. 그 품사, 즉 감탄사가 있어야 되거든. 지금 감탄사 아예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뭐 쓸데없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걸 뭐라 배워. 이해됐죠? 자, 그래서 문장성문의 품사의 종류와 문장성문의 종류 개념을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겁지겁과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 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잡아봐요. 허겁지겁 대신요. 자, 밥을 맛있게 먹는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그러면 이 녀석의 문장성문은 뭐냐? 뒤에 나오는 서술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부사어예요. 부사어인데 이 녀석의 품사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모양 변화해 안 해. 허겁지겁다, 허겁지겁이 이기 뭐 이렇게 모양 변화 안 했잖아. 근데 맛있게는 맛있다, 맛있게 맛있고 맛있으니 이런 식으로 뭐랍니까? 모양이 변화한단 말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품사를 물어보면 용언이야. 근데 상태가 지를 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야? 형용사야. 됐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나오는 연습장에다가 이 나온 내용을 완벽하게 고지하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한 번 더 지워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품사는 단어의 이름으로 끝에가 사로 끝나고요. 변하지 않는다, 특정한 정체를 밟지 않는다면. 자, 문장 성분은요, 단어의 직책으로 끝에가 뭘로 끝난다? 어로 끝난다. 그죠? 똑같은 문장으로 가더라도 문장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냐에 따라서 이름이 문장 성분은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품사는 안 바뀌지만. 품사 첫 번째 뭐 있었어? 체험이 있었죠? 체험의 종류가 뭐가 있었어? 명사, 대명사, 수사. 이것도 시간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에 뭐 있었어? 오로지 뭐 할 때만 관계
정의할 때만 쓰는 조사로 있죠. 조사의 정의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정확히 알아는 거죠. 조사의 역할, 관계형 조사의 역할은 체험 어디에 붙어서 뒤에 붙어서 뭘 결정해준다? 문장성분을 결정해준다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 뭐 있었어? 용어. 용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모양이 뭐한다? 변한다라고 했죠. 동작을 드러내면 동사, 상태나 지금 드러내면 형용사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있다고 했어? 수식어이 있다라고 했죠. 수식어는 관형사가 있고 두사가 있다라고 했고, 관형사는 뭘 수식해주고 체험을 수식해주고, 부사는 뭘 수식해주고 용어를 수식해준다고 했죠. 그 다음 문장성분의 종류 첫 번째 당연히 주어 나와야죠. 철수가 밥을 뭐 있었어? 목적어 있어? 그죠? 그 다음 먹는다 스스로.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돼서 보험 가지고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형어랑 뭐 있다? 부사어 있다. 그래서 관형어는 뒤에 나오는 문장성분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뒤에 나오는 주어나 목적어를 서술해주는 일이 많고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겠죠.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용어를 수식해주거나 본인 혹은 문장 전체를 제안해주고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약간 오버했어요. 한 2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20분에서 25분. 어쨌든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습 잘하도록 알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